37번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가 연속형 균일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일 때 x가 어떤 한 점 x에 대해서 그 확률은 0이다.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속 중에 어느 하나의 값에 대해서 확률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measure라고 하는데 이때의 확률 값은 무조건 0입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라는 설명은 아래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는 0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을 수 있는데요. 수학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연속입니다. 연속에서 누군가가 찰나의 확률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연속에서 특정한 값은 찰나거든요. 우리가 12시에 딱 만날 확률. 그러면 말은 해석이 돼요. 하지만 시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찰나란 단어 쓰죠. 순간이란 단어 쓰죠.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x가 3일 때의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건 가능한가요? 이때는 찰나가 아니라 3일 때잖아요. 제 해석이 이해가 되실까요?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는 어떤 특정한 값에서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0입니다. 누군가가 x의 범위가 1에서 14일 때 2일 때의 확률은 얼마야? 3.5일 때의 확률은 얼마야? 아무리 많이 말해도 무조건 다 답은 0이에요. 연속 상황에서는 절대 특정한 점에서 일어나는 확률이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정한 점에서의 확률이 궁금해.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P 1.5에서 2.5 사이일 확률로.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들어본 것 같죠?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변환했을 때 확률을 사용하는 그 범위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2번 봅시다. 포화송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 평균이 람다고 분산도 람다다.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서 2번 이산확률 변수 x가 포화송 분포를 따를 때 평균 람다고 분산도 람다. 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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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3번 연속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항상 1이다. 항상 1입니다. 이때 양의 값을 갖고 항상 1입니다. 혹시 유한일 때만 1인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규 분포 기억나실까요? 그들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범위가 있지만 그 면적만큼 무조건 1입니다. 동그라미 4번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 시그마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절대 없죠. 분산 자체가 양수라 제곱근 또한 양수입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린 거랑 다르게 문제를 풀기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나머지 1번, 2번, 3번도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아래 표준 편차 시그마는 분산 시그마 제곱의 음이 아닌 제곱근 루트 a제곱이므로 음의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에 다양한 확률 분포를 질문할 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번엔 38번입니다. 초기화 분포와 이항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초기화 분포, 이항 분포 수업 시간에 그 핵심을 전달해 드렸죠. 초기화 분포는 비복원 추출이다. 이항 분포는 복원 추출이다. 초기화 분포 입장에서 n의 크기를 충분히 키우면 이항 분포에 근사해진다. 이 정도를 기억해서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초기화 분포는 유한 모집단으로부터 복원 추출을 전제로 한다. 틀렸죠. 비복원 추출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비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 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비복원 추출은 항아리에서 꺼낸 값을 보고 다시 넣지 않는 거예요. 꺼낸 다음에 확인하고 넣지 않는 거니까 점점 항아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복원 추출은 꺼낸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꺼낸 다음에 확인하고 또 넣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독립시행이 되는 거죠. 이항분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독립시행이잖아요. 그 외에 보기들도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이항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전제로 한다. 베르누이 시행이 이항,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정품이다, 불량품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 시행하면 이항 분포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초기화 분포는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이항 분포로 근사될 수 있다. 즉 n이 충분히 클 때 이런 전제를 기억하시고요. 4번 이항 분포는 적절한 조건하에서 어떠한 조건일까요? 바이노미얼 NP 안에서 n과 p의 곱이 5보다 크거나 같다. 동시에 n과 1-p의 곱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 분포에 근사된다라고 합니다. 제 설명에 추가된 해설이 있으니 한번 보시고 NP가 5 이상이고 N1-P가 5 이상인 경우 정규 분포 NP, NP1-P에 근사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이번에 이항 분포뿐 아니라 기하 분포, 초기화 분포, 음이항 분포 등 모두 베르누이 시행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 핵심은 같은 조건 하에서 복원 추출은 이항 분포이고 비복원 추출은 초기화 분포이다. 구별해 주시면 이후에 문제 풀기에 수월할 겁니다. 오른쪽 39번입니다. 어느 학급 30명의 학생 중 개인 노트 필기 앱을 자주 사용하는 학생이 10명,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20명, 전체 학생 중 5명을 비복원 랜덤 추출하여 노트 필기 앱을 사용하는 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정의할 때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39번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읽기에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 30명이 전체인데 이 중에서 노트 필기 앱을 사용하는 10명과 그렇지 않은 20명을 구별할 수 있고 이 중 5명을 비복원 추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5명 안에는 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용하는 이렇게 둘로 구별하면서 5명 없고 4명 1명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트 필기 앱을 사용하는 학생 수를 x라고 두고 분포를 고민해 볼 건데요. 이와 같은 분포 언제 공부하셨죠? 초기화 분포에서 공부하셨죠. 읽어본즉 비복원 추출이다라는 것 때문에 초기화 분포야 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의 모습 안에서 초기화 분포가 오롯이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교수님 앞서 이항 분포와의 차이가 비복원, 복원이라면서요. 맞아요. 현재 앱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전체의 3분의 2고 앱을 사용한 학생들 전체 3분의 1이죠. 두 이항을 전제로 이항 분포와 비교를 하게 되면 비복원이냐 복원이냐로 비교가 됩니다. 우선 39번 문제는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러한 포맷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초기화 분포다. 해설해 보니까 학급 학생 총 30명 중 노트 필기앱 사용자 10명과 비사용자 20명 중에서 비복원으로 5명을 랜덤하게 추출하면 추출된 학생 중 노트 필기앱 사용자 수가 초기화 분포를 따른다라고 돼 있고요. 읽어서 바로 이해되셨으면 합니다. 초기화 분포였습니다. 40번 10ml당 평균 1개의 흠집이 나타나는 전선이 있다. 이 전선 10ml를 구입하였을 때 발견되는 흠집의 확률 분포는 여기까지 읽으면 동그라미 1번 이항 분포인가? 2번 초기화 분포인가? 기하 분포, 포화송 분포 어떤 거지? 답은 포화송 분포인데요. 해설을 먼저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포화송 분포는 일정한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수에 대응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이다. 읽어보면서 어떤 핵심이 느껴지셨죠? 바로 일정한 단위 내에서 뭐뭐가 발생한다 이 부분이죠. 위에 질문을 보면 단위 내에서 1개의 흠집이 나타난다. 10mm 단위 내에서 발견되는 흠집의 수는 어떤가? 또 41번 또한 포화송 분포인데요. 특정 제품의 단위 면적당 결점의 수 또는 단위 시간당 사건 발생의 수에 대한 확률 분포로 적절한 것은 포화송 분포입니다. 40번을 이용해서 포화송 분포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0m당 평균 흠집이 1인 포화송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내가 10m를 구입했을 때 그 전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흠집의 수가 없을 수도 있고 평균만큼 1개일 수도 있고 2개, 3개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률 분포가 정해지면 포화송 분포로 해석이 되고요. 2개가 일어날 가능성이 어떻게 되지? px는 2야 는 2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1의 제곱 즉 답은 2 익스포넨셜 분의 1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계산까지 이후에 물어보니까 한번 연습을 해본 거고요. 41번과 40번의 공통점은 일정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수에 대응하는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분포를 구했다는 겁니다. 41번의 해설에서도 특정 제품의 단위 면적당 결점의 수, 단위 시간당 사건 발생의 수, 이렇게 단위가 있으면 포화송 분포다라는 거를 연결지어 주셔야 돼요. 42번도 홈쇼핑 콜센터에서 30분마다, 즉 30분당 전화를 통해서 주문이 성사되는 건수가 6.7이다. 질문 자체에 포화송 문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위마다 6.7이구나라고 해석이 되니까 바로 포화송 문포로 연결을 지어 주시면 되고요. 30분마다 6.7건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평균 6.7건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한 건도 주문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한 건, 두 건, XPX라고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두 건이 성사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 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6.7 제곱 곱하기 6.7의 제곱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표현한 거 그대로 2번에 있죠? x 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x제곱. 그러면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 한번 하나씩 읽어봅시다. 1번 확률 변수 x는 주문이 성사되는 주문 건수를 얘기한다. 맞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함수는 이와 같이 세운다. 방금 확인했죠. 3번 1시간 동안의 주문 건수는 평균 13.4건이다. 앞서 30분에서는 6.7건이었고요. 30분의 2배니까 60분에서는 평균 2x가 돼서 13.4건 맞습니다. 4번 분산은 6.7의 제곱일까요? 6.7일까요? 포화송 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이 람다 람다. 아래 해설을 보니까 포화송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모두 같다. 따라서 평균이 6.7이면 분산도 6.7이다. 그리고 추가로 30분 동안의 주문 건수 평균이 6.7이면 1시간은 30분 2개 60분이죠. 그래서 EX의 입장에서 13.4다. 이렇게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보니까 그 개념이 명확해지셨죠? 43번입니다. 다음 중 X의 확률 분포가 대칭이 아닌 것은? 대칭이다라는 거의 핵심은 정규 분포와 같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좌우에 그 분포가 같다. 따라서 질문에 정규 분포가 있으면 대칭이겠죠. 그런데 각 보기는 연속 확률 분포가 아니라 이산 확률 분포예요. 보세요. 공정한 주사위 두 개를 차례로 굴릴 때 두 주사위에 나타난 눈의 합 x의 분포. 공정한 동전 한 개를 10회 던질 때 앞면이 나타난 횟수 x의 분포. 불량품이 5개 포함된 20개의 제품 중 임의로 3개의 제품을 구입했을 때 구입한 제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량품 개수 x의 분포. 완치율 50%인 약품으로 20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을 때 완치된 환자 수 x의 분포. 그리고 이들을 하나하나씩 다 분포로 만들어서 확인한다는 건 주어진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를 만들어서 어떠한 값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진 않잖아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일어날 가능성인 P의 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P가 2분의 1에 가까우면 좌우 대칭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4번입니다. 완치율이 50%인 약품으로, 그럼 완치율이 2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좌우 대칭형이 됩니다. 그런데 3번 볼까요? 불량품이 5개 포함된 20개의 제품 중 임의로 3개를 이렇게 되면 20개 중에 5개가 불량품인데 이는 4분의 1이죠. 2분의 1보다 많이 작게 보이죠? 그럼 2번 볼까요? 공정한 동전 한 개를 10회 던질 때 앞면이 나타날 횟수, 앞면은 동전 하나에서 2분의 1의 비율로 나타나죠? 또 1번 공정한 주사위 2개를 차례로 굴릴 때 두 주사위에 나타난 눈의 합의 수 x의 분포. 눈의 합의 수는 직접 해보셔야 알겠지만 x와 y를 더해서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분포는 대칭 분포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아래쪽 풀이에서 제 풀이처럼 설명하지 않고 초기화 분포처럼 문제를 풀어놨거든요. 불량품이 5개 포함된 20개의 제품 중 3개의 제품을 구입했을 때 3개의 제품 중에 불량품이 하나도 없다, 하나, 2개, 3개 포함된다. 그리고 91, 105, 32, 앞쪽이 좀 많고 뒤쪽이 작은 분포가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4분의 1로 좌우 대칭형이 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43번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하나 다 분포를
만들어 보고 예측해 봐야 되느냐?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제가 해석해 드린 것처럼 확률이 2분의 1인 상황을 잘 선택해서 확인해 보면서 대칭이 아닐 수 있음을, 그래서 답이 3 번이구나라는 것 확신하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44 번입니다. 사지택일형 문제가 10개 있다. 각 문제에 임의로 답을 써 넣을 때 정답을 맞힌 개수 x의 분포는, 수업 시간에 오지택일형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지택일형에는 정답이 4분의 1, 오답이 4분의 3인 이항 분포가 되고요. 이러한 문제를 10개 풀이를 해야 되니까 바이노미얼 10,4분의 1의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항 분포이다. 해설의 결과가 정답, 오답 두 가지뿐인 베르누이 시행에서 10번 독립 시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10개의 문제 중 정답을 맞힌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즉 10번 독립 시행이 진행되는 거고요. 이 확률 변수 x는 바이노미얼 10,4분의 1을 따른다라고 한다. 45번도 이항 분포 문제인데요. y는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이고 20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성인 집단에서 크기가 20인 확률 표본 20명을 선택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각 20명의 합에 대한 통계량을 Z라고 했을 때 이 Z의 확률 분포는 무엇인가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시그마 부분이 Z는 시그마 i는 1에서 20까지 yi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서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일 때 20명에게 있나요? 했더니 그 중에 모두 없어요 할 수도 있고요. 1명 있어요? 2명 있어요? 20명 있어요? 따라서 그 확률 변수는 0에서 20까지 이루어지고요. 있을 확률 P와 없을 확률 1-P, 20명에게 질문했어요 라는 해석이죠. 현재 질문에는 Z로 정의되어 있으니 이 위에 Z는 하고 바꾸시면 돼요. 이제 이항분포인지 확실하게 느껴지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답은 이항분포이고 해설에 시행의 결과가 오직 있다, 없다와 같이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뿐인 베르누이 시행을 20번 독립적으로 시행한 것이므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이루는 분포는 이항분포이다. 이항분포는 보통 OX꼴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라는 것을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일어났어요, 2번 일어났어요, 20번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시그마로 표현한 겁니다. 생소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이항분포와 관련된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46번, 다음 중 이항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항분포는 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확률 변수로서 x는 0, 1, n까지 px는 이와 같이 표가 이루어지고요. 그 확률 분포의 확률값은 ncx의 p의 x제곱 1-p의 n-x제곱이죠. 이때 p가 2분의 1이면 좌우에 쏠림이 없이 좌우 대칭형 꼴이 됩니다. 그러면 p가 4분의 3일 때 4분의 3의 x제곱 1-4분의 3 n-x제곱이죠. 0일 때 0, 1일 때 1, 그러면 왼쪽은 n-0, n-1. 다시 말하면 p가 4분의 3이면 앞쪽의 값이 작아지고요. 뒤쪽의 값으로 n을 넣으면 커지고 작아지겠죠? 따라서 이쪽이 큰 값이 나온다고요. 반대로 4분의 1을 넣어볼까요?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면 반대가 4분의 3이죠? 따라서 앞쪽이 큰 값이 나오고 뒤쪽이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드린다면 2번 같은 경우는 큰 값이 나오고 작아지고요. 3번 같은 경우는 큰 값이 나오고 작아지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는 왼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니까 외도가 0보다 작겠죠? 3번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니까 외도가 0보다 크겠죠. 그럴 때 2번은 외도가 음수인 분포 맞고요. 3번은 외도가 0이 아니다. 당연하죠. 0이면 좌우 대칭형이니까요. 그러면 4번은요. 외도는 양수인 분포이다. 1번하고 겹치는데요. 답은 4번이 틀렸죠. P가 2분의 1이면 오른쪽 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2분의 1이 동일하니까 커지는 범위와 작아지는 범위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좌우 대칭 형태가 된다. 그리고 외도는 0이다. 아래쪽에 외도는 0이다 라고 꼭 적어 두시고요. 4번이 틀렸다. 혹시 도움이 될까봐 해설에 외도에 대한
계산법을 넣어 놨는데요. 이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구체적인 값을 비교하면서 P가 크면은 후반에 가서 확률이 높아지고 P가 작으면 전반에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구별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46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설까지 외우기에는 우리가 외워야 되거나 이해해야 할 지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47번입니다. 4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다형 문제가 20문항이 있고 각 문항별 100점은 5점이다. 이 시험 결과 6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된다고 한다. 이 시험에서 랜덤하게 답을 써 넣는 경우에 합격할 확률을 나타내는 식은 먼저 주어진 상황이 이항분포인데 그렇게 읽히실까요? 4분의 1의 정답과 4분의 3의 오답 그리고 총 20문항 따라서 x는 바이노미얼 20,4분의 1이다. 그리고 100점이 5점이니까 합치면 100점이 되는 거죠. 이때 60점 미만은 불합격, 랜덤하게 썼을 때 합격할 확률이니까 이항분포의 표를 그리게 된다면 모두 틀렸다, 1개 맞았다, 12개 맞았다, 13개 맞았다, 모두 다 맞았다 까지 제가 표를 완성했습니다. 이때 12개 맞은 학생은 60점을 받게 되겠네요. 합격입니다. 그럼 질문에서 합격할 확률을 나타내는 식은 했으니까 12개 이후로 맞았을 때 합격했겠죠? 이항분포 식을 하나만 세워봅시다. 20C 12에서 4분의 1의 12제곱, 4분의 3의 8제곱 또는 0.25의 12제곱, 0.75의 8제곱 이렇게 해서 12부터 20까지 모두 더하고 싶어요. 이 부분이 들어있는 곳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식을 보니까 비슷한 1번은 0.75의 x제곱, 0.25의 20-x제곱으로 저와 반대의 설명이에요. 2번은 11부터 20까지니까 틀렸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을 어떻게 찾지?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12부터 20까지의 합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0에서 11까지의 값을 빼는 쪽으로 식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번에 보니까요. 전체 1에서 0에서 11까지의 확률의 합을 뺐어요. 0.25, 0.75. 확인이 되시죠? 아하, 답은 3번이구나. 47번 문제가 질문하는 그 자체도 쉽지 않은데 1번부터 4번까지 보면서 3번이 답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마무리 지어주셔야 되는 것. 해설 한번 읽어볼까요? 주어진 상황은 문항수 20개, 선택지 4개, 따라서 정답 4분의 1, 오답 4분의 3, 그리고 각 문항은 5점이니까 12문항 이상 맞아야 합격이다. 그런데 12, 13, 20까지 더하는 질문이지만 11개 이하로 틀릴 확률을 전체 1에서 빼는 식으로 질문을 했다. 따라서 답은 3번 1 빼기 시그마 x는 0에서 11까지 확인이 되는 거죠. 주관식이었으면은 조금 더 쉽게 풀었을까요? 객관식이라서 더 어려워 보일까요? 이항분포 문제 48번 성공 확률이 0.5인 베르누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10회 반복할 때 0.5입니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좌우 대칭형이 된다고 그랬어요. 질문은 성공이 1회 발생할 확률 A와 성공이 9회 발생할 확률 B 사이의 관계입니다. 0, 10, 1, 9 확률의 값이 같죠. 1일 때는 10C 1에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9제곱, 9일 때는 10C 9에 2분의 1의 9제곱, 2분의 1의 1제곱. 그런데 10C 1이 10C 9와 같죠? 정확하게 동일하다. 아래 해설에 그 설명을 해 놓았고요. 이항분포 문제가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다양한 스타일의 문제들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49번입니다. 어느 회사원이 승용차로 출근하는 길에 신호등이 5개 있다고 했습니다. 각 신호등에서 빨간 등에 의해서 신호 대기할 확률이 0.2라고 할 때 그리고 각 신호등에서 신호 대기 여부는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어느 날 5개의 신호등 중 1개의 신호등에만 빨간 등에 의해서 신호 대기에 걸릴 확률이 무엇이냐? 표를 생각해 보면 신호등에 걸릴 확률은 한 번도 걸리지 않는다, 한 번 걸린다, 5번 모두 걸렸다 와 같은 분포 안에서 1개의 신호등에 걸릴 확률을 물어보는 이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5개 중에 한 번 걸렸어요. OC1 그 확률이 0.2의 1제곱 나머지 0.8의 4제곱이에요.
답은 4번이네요. 쉽게 해결이 되시고요. 이렇게 주어진 분포가 이항 분포구나, 그리고 1일 때 확률을 물어보는구나. 제가 분포를 설명할 때는 항상 이항 분포인가요? 어떤 분포인가요? 먼저 자꾸 되뇌이게 되는데요. 50번도 이항 분포일까요?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중률이 75%인 사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2번 쏘고 그 외의 눈이 나오면 3번 쏘기로 했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이에 따라 목표물을 쏠 때 오직 한 번만 명중할 확률은 50번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저도 50번 문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스케치를 해봅시다. 이 사수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그 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2번 쏠 수도 있고 3번 쏠 수도 있대요.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주사위 1 또는 2가 나오면 2번 쏘겠다. 3, 4, 5가 나오면 3번 쏘겠다. 이런 전제 하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요. 그러면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1, 2, 3, 4, 5, 6 중에서 1, 2가 나왔다. 2번 쏠 수 있는 가능성은 3분의 1이고 3, 4, 5, 6이 나왔다. 3번 쏠 수 있는 가능성은 3분의 2. 이제 각 사건에 대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1이나 2가 나오면 2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 기회 안에서 한 번도 명중을 하지 못했다. 한 번 명중했다. 2번 명중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이노미얼 2,0.75가 얻어지고요. 3에서 6이 나왔을 때는 한 번도 명중하지 못했다. 한 번, 2번, 3번 여기에서 바이노미얼 3,0.75가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은 오직 한 번만 명중할 확률은 이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3분의 1이 나왔을 때 한 번 명중을 해야 되고 주사위를 던져서 3분의 2가 나왔을 때 한 번 명중하는 이 과정 각각에 대해서 합의 법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전체 1, 2가 나왔어요. 3분의 1의 가능성 곱하기 두 번 중에서 한 번 명중을 했대요. 4분의 3의 1제곱, 4분의 1의 1제곱. 두 번째죠. 3분의 2의 가능성에서 세 번 중에 한 번 명중을 했대요. 4분의 3의 1제곱, 4분의 1의 2제곱. 그리고 두 케이스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으니까 덧셈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 번 읽어보고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4, 3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4, 4, 4, 3 약분합니다. 약분. 따라서 8분의 1 더하기 32분의 3 이때 8분의 1에 4를 곱하죠. 그 결과 32분의 4 더하기 3은 32분의 7. 답은 32분의 7입니다. 왼쪽에 답이 보이죠? 그래서 3번 50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문제가 원하는 것은 두 번의 선택을 원한다. 먼저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몇 번 쏠 수 있을까를 선택하고 2번 쏠 수 있을 가능성은 3분의 1이면서 1이 나올 확률, 3번 쏠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2면서 한 번 명중할 확률, 그리고 그 가능성은 합의 법칙으로 덧셈이 되어서 32분의 7이 된다. 50번 문제 여러 번 풀어보셔야 아, 이 문제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50번 수고하셨고요. 51번입니다. 어느 대형마트 고객관리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매일 고객을 분류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어느 특정한 날 마트를 방문한 고객의 자료를 분류한 결과 A그룹이 30%, B그룹이 50%, C그룹이 20%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날 마트를 방문한 고객 중 임의로 4명을 택했을 때 3명이 B그룹에 속했다 이거죠. 교수님, 이 문제는 ABC 그룹이니까 이항분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질문은 B그룹에 속할 확률이죠. 이 말은 B그룹에 속하거나 나머지 그룹에 속하거나 아래에 세 그룹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두 그룹으로 구별을 하시면서 한 그룹은 B그룹, 나머지는 그 외 그룹. 그러면 위에 빈 공간에다가 풀이 같이 진행해 볼게요. 질문은 임의로 4명을 택했는데 그 4명 중에 3명이 B그룹이고 1명은 그 외의 그룹이다. B그룹이 될 가능성은 2분의 1, 그 외에도 2분의 1. 따라서 4명 중에 3명을 선택했는데 3명이 B그룹이고
나머지는 그 외 그룹이에요. 여기까지 식을 세우셨죠?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C3은 4 고요. 곱하기 2가 4개 있습니다. 분의 1 지워져서 4분의 1 답은 0.25. 51번 보기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답 1번 확인하시고 아래 해설을 보니까 결과가 B그룹과 그 외 그룹 두 가지뿐인 베르누이 시행이니까 4명의 고객 중 B그룹에 속할 고객이 3명이더냐 X가 3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다. 그 결과 4C3의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1제곱 그리고 분수로 나오던 소수로 나오던 저는 분수로 계산하는 거를 좀 더 지향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계산이 쉬워지고 약분도해서 간단해지더라고요.